저는 지금 무등산에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번 제 목소리도 담아보고 싶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무등산 지도인데요. 산이 상당히 넓죠. 무등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원효사 길이 나오는데 오늘은 산으로 가지 않고 원효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이제 게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다른 영상을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등산인데요. 직접 와보시면 공기도 상당히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광주에서 무등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내버스로도 올 수 있는데요. 1187번을 타시면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 높이가 1187m거든요. 저기 이제 산 봉우리가 보이네요.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산을 자주 왔었는데 항상 산을 올라타기 시작해서 중간 정도 가기 시작하면은 다리가 호두루두 떨리고 숨이 많이 찼던 기억이 납니다. 오연사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는 자전거를 타고 좀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원효사 주차장까지도 와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무등산 원효사라고 써있네요.
통과해서 오면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무등산이 더 잘 보이죠? 저도 광주 살면서 항상 무등산을 멀리서 보기는 했는데 직접 오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또 절 근처에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등도 보기 좋게 다 달아놨네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니까 일단 산이 되게 울창하고 공기가 되게 좋고 사람 눈이 또 푸른 잎을 보면은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광주에 이제 공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 소리가 들리죠. 소리를 들렸을 때는 연등이 되게 많이 달아났네요. 연등이. 무등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서석대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 암벽이 되게 멋있고 굉장히 뭐랄까 눈에 띕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 학교에서 방송을 틀어주면은 그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실 때 그 방송실 뒤편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 무등산 서석대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무등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서석대를 직접 마주했을 때는 정말 경이롭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면서까지만 가기로 하겠습니다. 연등을 많이 달아놨죠. 곧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예전에 석가탄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광주 시내에서
경치나 그런 풍경으로서는 손에 꼽는 장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정상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제가 요즘에 일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나무가 되게 곱게 솟아있죠. 정말 경치도 좋고 풍경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차 번호판이 나오니까 좀 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효사는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나무 계단이 있어서 이왕 카메라 킨 거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길이 아닌 것 같네.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운동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 오른편에 있는 게 절이 아니었네요. 여기로 올라가야 원효사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저기가 절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 봉우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는 군사 최후의 보루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소속대 앞에 큰 암벽에서 암벽을 던지고 서 있으면 최고의 보루가 되거든요. 그 보루를 일본군들이 절대 뚫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위에 올라가시면은 그 공군 부대도 있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게 멋있죠?
여러분들도 광주 오시면은 터미널에 내리셔서 광주 터미널 승강장에 1187번 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타셔서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몇 명이나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올리고 싶으니까 올리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번 찍어서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보시면 이렇게 새도 있고,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 우등산을 처음 혼자서 왔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혼자서 체력 단련도 할 겸 해서 끝까지는 못 가보고 자주 오긴 했었습니다. 딱 봐도 되게 큰 산이고 산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국에서 그래도 꽤 크다는 도시 중에서 큰 산을 끼고 있는 도시는 광주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기아가 지금까지 5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솔직히 3대3에서 4대3 넘어가는 것까지만 봤거든요. 어제 질 줄 알았는데 이기더라고요. 가을 야구는 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원래 17년도, 18년도, 19년도 때 김기태 감독님 시절에 열렬한 팬이었는데, 19년도 들어가기 전에 19년도 스프링 캠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팀 베테랑인 임창용 선수와 김기태 감독이 마찰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고, 임창용 선수가 방출됐었죠. 그 이후로 좀 마음이 식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프로 선수가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여전히 팬으로서의 기억은 19년도가 되기 이전에 무등경기장 시절 손동열 감독님 시기부터 이 김기태 감독님까지 그때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뒤로 맷 윌리엄스 감독님,
김정국 감독님 좀 마음이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체력이 좋았을 때는 소속 때까지 올라갔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산이 되게 우창하죠. 제가 언제 한 번에 저녁 시간대에 4시 정도에 등반을 시작해서 6시 넘어서 하산한 적이 있는데요. 저녁에는 절대 산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도 나오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큰 산에 일단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제주 올레길 코스 그런 길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경치를 가진 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산이 목포의 유달산이라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산 중에도 내륙 지방에 있는 산은 산 봉우리까지 올라가도 주변 땅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해안가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산에 산봉우리에 올라가시면은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유달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산 봉우리를 올라갔는데 산하고 정반대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이 전국에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산 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올라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가 나오네요. 아까 원효산은 지나친 것 같고 표지판을 봤을 때 쭉 올라가서 적당한 위치에서 카메라를 끄고 내려와서 저는 절에 들렸다가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그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람의 체온은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차가운 바람이 점점 공기가 낮아지니까 체온을 식혀주거든요. 그게 등산의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유달산 1등바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국립 전남 목포해양대학교가 전경이 보이는데 정말 국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멀리서만 봤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목포대교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던 전라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국립 목포해양대학교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대학교들은 제가 많이 안 가봤지만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저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습선이 항상 놓여져 있는데 그 이제 엄청나게 큰 실습선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니까 실습선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광주 토박이고 광주에서만 살았다 보니까 그런 바다의 멋진 풍경과 실습선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좀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대학을 해안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군대를 제가 자대를 선택할 수 있는 군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제가 해안에 있는 부대로 가고 싶었어요. 뭐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운 좋게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는 좀 그러네요. 저 고양인지 개인지 뭐가 좀 돌아다니네요. 근데 산에 오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운동도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죠? 나무가 많이 거쳤죠? 계속 올라오니까 또 이포장 도로에서 돌길인 것 같은데 길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길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높이 올라오면 높이 올라올수록 전투기는 높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산 봉우리랑 지금 제가 있는 위치랑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게임을 제가 하는데 그게 이제 세트덱을 맞추면은 팀별로 설정되는 응원가가 다른가 봐요. LG 세트덱을 만들면 LG 응원가가 들리고 기아를 만들면 기아 응원가가 들리고 두산을 만들면 두산 응원가가 들리고 또 SK 하면 SK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참 재밌어서 한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게임 건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오니까 넝쿨인가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상에서 못 보던 그런 식물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은 군대에서 못 보는 식물을 봤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다 보니까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들을 많이 보겠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올라가도 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산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높다 보면은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 예능이라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뭐, 거기가 최전방이다 보니까 이제 고지가 높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긴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여기보다 더 춥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한의 사람들이 대부분 고지대에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더 위쪽이라고 해도 이제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보다는 덜 추울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부가 설명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광주 온도랑 서울 온도만 해도 한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많이 차이가 나도 고지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추운 거죠. 경치를 충분히 즐겼으니까 다시 원효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지금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찍지는 못하겠고 굉장히 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은 혼자서 다니진 않고 2대 이상 같이 다니는 경우가 뭔 말하기가 그렇지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편대라고 하죠. 편대가 있으면은 선임 조종사가 이제 편대장이 되겠죠. 차가 오기 때문에 잠시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기가 너무 좋고 공기 좋다는 말을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가 너무 좋고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특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내 버스 요금
뭐, 적은 돈이 많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런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가까운 곳에 이런 큰 산이 있다는 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이나 발목에 하중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발목 삐고 무릎 돌아가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힘은 덜 들지만 관절에 들어가는 하중은 더 크다 보니까 뭐 저같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부담이 좀 덜 되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또 바위가 또 이렇게 있네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추웠던 날들이 언제였냐는 듯이 이렇게 푸른 잎들이 다시 우창하게 피었습니다. 아까 김기태 감독님하고 임창현 선수 불화 이야기 했었는데 네, 광주의 민심은 제가 느끼기에는 둘 분 다 이제 광주 출신이시긴 하지만 김기태 감독님은 선수 생활을 전북 연고로 하는 팀에 좀 오래 계시고 그러셨잖아요. 임창현 선수는 선수 생활을 광주 연고지로 하는 팀에서 했었고 감독과 선수였지만 그래도 광주랑 전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민심이 많이 등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해에 사퇴를 하시고 뭐 팀을 떠나셨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워낙 잘했던 감독과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만난 거였죠.
아직까지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가 좀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 한데, 항상 이제 마무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든 일이든. 끝까지 좋게 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투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없어서는 안 될 분위기가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죠. 역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탄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고, 또 이런 울창한 숲에서 가장 가까이서 신선한 산소를 마신다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산에 많이 올라왔을 때 감기도 잘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또 대나무가 있네요. 대나무가 아닌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잎은 대나무 잎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안전한 산행길이 되려면 빗물이 다 뚫려 내려가야 되는데, 공사를 한 지 아주 오래 돼 보입니다만 돌담도 보이는 것 같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런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길을 걷게 된 거겠죠.
산소가 이제 화학 분자로 O2인데 지금 여기로 와서 정말 많은 O2를 빨아들인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은 원자 기호가 수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으니까 HO2죠. 아까 그 길로 계속 올라갔으면은 장불재를 먼저 만났거든요. 장불재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면 서북대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방송실에 있었던 그림, 그, 그 절벽 돌산에 또 있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으로 가도 그 중머리째가 많이 나오고 중심사길이 있고 원효사길이 있는데 중심사길로 출발을 하면은 중머리째가 나오고 그 다음 정불재가 나오고 그 다음 서석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또 중심사 가는 길하고 맞나 보네요. 그 지도인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정불재가 있고 여기 서석대가 있죠. 여기가 중심사 출발하는 거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코스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쯤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독하신 분들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정골제를 거쳐서 이렇게 해갖고 소소대까지 오겠죠. 제가 지금 있었던 데는 여기 원효사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끝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요. 지금 제가 왔던 데가 여긴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아까 제가 간 길이 이긴 것 같아요.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쭉 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올랐던 길이 이 길이 맞겠죠?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뭐 길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되게 크고 넓기 때문에 저는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만 오고 다시 내려가는 것 같네요. 오늘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시길로 치면 한 3차선 정도? 이렇게 길을 크게 넓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넓고 눈이 되게 편안합니다. 네. 제가 세상을 비관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어두운 면도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지고 일이 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 풍경을 보면서 걷고 그런 게 힐링이 되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담고 한번 제 목소리도 담고 그 유튜브에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자연의 모습 막 사람들끼리 왈가왈부 하면서 갈등하고 그런 게 물론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라는 동물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실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연은 이렇게 늘 평온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면 자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무등산은 산기운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나 그런 풍경이나 자연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처음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한 30분 정도 넘어가니까 입이 트이고 긴장도 덜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네요. 왜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남산도 올라가 보고 이런저런 산 많이 올라가 봤어요. 무등산은 확실히 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산이 굉장히 넓고 크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는 뭐 제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1등급 나무거든요. 곱게 쏟아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물론 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만 수영도 굉장히 잘합니다. 바다 수영도 했었고 물론 깊은 바다를 들어간 적은 없었지만 제주에 있는 해변에서도 바다 수영을 해봤었고 수영장은 굉장히 제가 수영을 좀 늦게 배우긴 했지만 몸치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폐활량이 좋고 생각보다 근력이 있고 생각보다 유연성도 있고 그래요. 운동을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놀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영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영은 잘 못하는데 자유형이랑 거꾸로 가는 거 배영인가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병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요. 평영을 할 수 있어야 저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병이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날개뼈를 딱 물에다 딱 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적은 힘을 들이고도 오랫동안 마라톤처럼 이렇게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평영을 많이 하겠죠. 저는 근데 평영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잎사귀가 도대체 몇 개인지는 셀 수가 없겠지만, 푸르고, 붉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에 딱 비쳤을 때, 뭔가 번뜩이는 색깔, 눈에 띄는 색깔, 초록색이거든요. 되게 편안하면서도 안정감도 들고 거부감이 없는 색깔. 저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에 이야기하면서 카메라 들고 걷는 게 좀 이상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한번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일자로만 내려가니까 좀 발목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S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르막길을 좀 덜 힘들게 올라올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좀 이렇게 폭이 있는 도로에서는 S자로 한번 걸어보시면은 올라올 때도 적은 힘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물론 시간은 더 많이 오래 걸리고 거리는 더 길어집니다만, 자전거 기어가 이제 1단부터 7단까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어 역할을 하죠. 적은 힘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은 힘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힘이 들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자기가 힘이 좋은 사람이면은 뭐 빠르게 이렇게 힘이 좀 들어도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게 숙달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단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무는 한 100년은 돼 보이네요.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나무도 굉장히 크죠? 나중에 한번 서울 남산에서도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아무래도 그 초상권 침해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거의 들고 가기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그 경복궁 앞에 원래 와이스 정부 때 철거한 그 건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남산까지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남산 앞에 이제 원래 일본 종교가 이제 신도인데, 그거를 걔네들이 그 당시 일본 천황 선전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중앙청부터 남산 거기 참배하는 곳까지 길을 하나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많이 세워졌고 시간이 많이 너무 지났고 뭐 도로도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그런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서 좋은 풍경만 보고 남산타워, 멋있는 남산타워 보고 돈가스 먹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재미겠지만 좀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서 보면은 좀 더 견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방송이 아니라 이제 촬영이죠. 여기 절역까지 왔는데 절 앞에서 촬영을 하는 건 좀 민폐인 것 같고 이 정도 거리에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